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이 내년에 10%대까지 치솟는다라고 이제 뉴스가 대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얘기나 하는 정도의 사실들이 실제로 언론의 뉴스로 바로바로 반영돼서 나오니까 겁나는 거죠. 물론 최근에 너무 많은 곳에서 불안을 얘기하고 경제위기, 경제충격, 당장 벌어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좋아지는 것도 당장이 안 되듯이 안 좋아지는 것도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2030들이 지난 1년, 2년 동안 너무 많이 탐욕에 찌들어서 빚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한 연결족들, 2030 연결족들이 많이 무너질 겁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처지에 내몰릴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몸도 팔아야 되고 이래저래 별일을 다 겪을 겁니다. 삶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이제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PD수첩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제 다큐를 봤어요. 50대 한 여성이 혼자 사는데 6억 3천만 원의 아파트를 샀어요. 빚을 한 3억 정도 줬더라고요. 그 3억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감당을 못할 이자가 늘어나니까 어떤 시점에 돼서는 뱉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죄송합니다. 답이 없는 거죠. 지금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든 그 빚을 갚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 빚을 지면 패가 망신하는 거고 정말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이래저래 빚 없이 사는 게 가장 나은 거고요. 빚이 있으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노예로 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래저래 빚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티가 납니다. 여유있게 사는 사람 아니면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무난하게 넘어갈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건 아마 심적으로 쪼들리고 있고 빚에 쫓겨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 욕심 부리면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이번에 부자 되라, 경제적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끌을 하라고 부추겼던 많은 유튜버들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아마 큰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홍춘욱이나 빠숑이나 IMF 어쩌고 저쩌고 월천대사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 너무 많은 청년들을 집사라고 꼬드겼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들은 부자되고 많은 사람들은 궁지로 내몰았던 그들이 대한민국의 악마들이다, 쓰레기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잘 벌려면 열심히 땀 흘리고 애써야죠. 주택 갭 투기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들이 참 나쁜 놈들 같은 거죠. 그것도 고점에 말이죠. 금리가 낮고 집값이 매우 높은 상태인 거품이 아주 잔뜩 껴있는 시기에 갭 투기를 하라고 얘기했으니 그들이 악마가 아니고 뭐가 악마란 말이겠습니까? 물론 지금이 아닌 3년, 4년 뒤쯤부터 집값도 많이 내려가고 금리도 다시 내려갈 즈음에 그때쯤에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금리도 미친듯이 오르고 이래저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집을 살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사회권입니다. 나라가 사기를 치고 있죠.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그건 뭡니까? 가짜잖아요. 가짜. 등기하고 난 이후에 그 금액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냥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으로 기록이 되는 게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온갖 대출들을 다 해줘서 지금 거품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일들을 어떤 일이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질 건데 뭐 지금도 둔촌주공 분양받으면 몇 억의 시세차익을 본다고 떠들어대는 쓰레기 같은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들이 진짜 칼 맞아서 죽는 일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 그런 쓰레기 같은 악마들이 좀 사라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내년에 10%까지 오른다. 충격이죠. 충격. 지금 현재 11월 21일 기준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3에서 7.8이랍니다. 5.3에서 7.8. 좀 지나면 8% 넘어가겠네요. 11월 24일도 기준금리 올릴 거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변동이 있겠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 최고금리가 9% 넘길 거랍니다. 일가에서 10%에 도달한답니다. 내년 상반기에. 내년 하반기에는요. 12에서 14%쯤 되겠죠. 한국은행의 최종금리, 기준금리가 3.75 될 거라고 한다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3.75가 아니라 6%까지 봐야 됩니다. 6%까지. 6%까지 볼 때 미국은 7% 가는 거죠. 내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회의가 한 10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번 내내 0.25에서 0.5% 올립니다. 그러면 뭐 대략 6%가 되는 거죠.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쉽게 꺼지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멈추면, 금리 인상이 딱 멈춰지면 그때부터 더 이제 심한 충격이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올해 금리가 오른 건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건 내년쯤이기 때문이죠. 2023년까지 기준금리 올리면 2024년에 영향이 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미국이 2024년 말쯤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춰도 아마도 한국은 2024년까지 금리를 올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치는 여파는 2025년까지다. 부동산 시장은 2023, 4, 5, 6까지 계속 여파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10%가 넘어가는 시대가 오는데 대출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출을 안 받고 빚 없이 사시겠습니까? 결정은 개개인들의 몫입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강제로 계약하게끔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욕심에 취해서 사인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죠. 감사합니다.